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제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5강은 제3장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자, 보호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자, 머리에는 뭘 쓰죠? 안전모라고 이야기하죠. 안전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라고 부르는 게 정식입니다. 앞으로 안전모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그러면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도 안전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전모 여기까지만 하면 앞에 수식어를 빼고 말하면 이제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이고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자, 눈에는요. 보안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광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차광용 보안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보안면도 용접용 보안면만 해당이 됩니다. 얼굴 전체를 덮는 용접용 보안면. 자, 귀에는 방음용 기막이 기덕기가 있겠죠. 마스크류에는 송기 마스크,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있습니다. 4개나 있네요. 방진, 방독, 송기, 전동식 호흡보호구 이렇게 있고요. 허리에는 안전대가 있고 안전장갑 있죠. 신발 안전화가 있죠. 옷 보호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복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씌워보세요.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 12가지 중에 첫 번째 안전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안전모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모체라는 게 있습니다. 모체. 예, 안전모의 외관을 이야기합니다. 착용자의 머리 부위를 덮는 주된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모 생각하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안전모 형태를 말합니다. 나중에 그림 나옵니다. 단단하고 매끄럽게 마감된 재료를 말한다. 그래서 모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모체가 뭔지. 자, 착장체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여기에 있는 이 착장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착장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D가 체인지 제인지 또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착장체라고 부르는 것은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고리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3가지가 착장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착장체의 구성 요소 3가지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착장체 3가지가 뭔지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고리 이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착장체라고 부른다.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 머리 부위에 고정시켜주며 안전모에 충격이 갔을 때 착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머리하고 직접 닿는 부분입니다. 안전모 안에 있는 끈 달려있죠. 그런 부분들을 착장체라고 부릅니다. 충격흡수제. 착용자의 머리 부위에 전해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체 은혜면에 붙어있는 부품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모 안에 보면 충격 흡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격 흡수제 이렇게 부르고요. 턱끈도 있죠. 예, 턱끈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고. 자, 그래서 안전모의 기본 모양은 자, 1번이 뭡니까? 가장 외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모체 이렇게 부르고 2번이 여기에 있는 이 선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 띠처럼 보이는 거.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2번 머리 받침끈이라고 부르고 3번 있죠? 이마에 닿는 부분 머리 고정대. 그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예, 여기에 있는 머리 받침끈을 연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 4번이 머리 받침고리 이렇게 부릅니다. 5번이 충격흡수제, 6번이 턱끈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7번이 차양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착장체라고 부른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머리 받침끈, 머리 고정대, 머리 받침고리.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3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착장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착장체 이렇게 부른다. 자, 결국은 이 안전모와 관련된 여기 그림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착장체 이 3가지를 착장체라고 부른다. 이 정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헷갈리는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고리죠. 그다음에 머리 받침끈이죠. 머리 고정대라고 부릅니다. 한 번씩 짚어보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모의 종류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나오죠. 안전모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 이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A, B형, A2형, A, B, 2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A, B형은 낙하, 비례 및 추락입니다. 낙하, 비례 및 추락 이 두 가지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고, 그러니까 여기서 A, B라고 했으니까 A가 뭔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죠. A는 낙하 또는 비례를 이야기합니다. 자, B는 추락을 이야기하는 기호예요. 추락. 그래서 A, E 하니까 이제 A는 낙하, 비례라고 했죠. 낙하, 비례고, E는 감전을 나타냅니다. 감전. 그래서 감전에 의한 위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추락이란 말이 안 보이는 거죠. B가 빠져 있으니까. A, B는 다 들어가 있죠. 낙하 또는 비례, 추락, 또 감전. 이 세 가지에 대한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를 A, B, E형이라고 한다.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종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B, E형 없어요. B, E형은 없다. A, B, A, A, B, E형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안전모의 종류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 첫 번째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가 들어간 것은 감전이 들어가니까 내전압성이란 말을 씁니다. 내전압성, 전압에 대해서 견딘 내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서 말한 내전압성은 몇 볼트 이하입니까? 7000볼트 이하의 전압이 견디는 것을 말한다. 자, 7000볼트가 뭐의 기준입니까? 특고압과 고압의 경계입니다. 700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특고압이라고 부른다. 결국은 이제 이 자가 들어가 있는 내전압성이라고 부른 것은 저압. 여러분들 전기 배우면 이제 저압이 몇 볼트까지인가 나옵니다. 600, 750이 저압 이하입니다. 저압입니다. 650, 600, 750 볼트 이하. 얘가 저압이고, 저압, 그 다음에 고압. 600, 750을 초과하고 7000볼트까지를 고압이라고 합니다. 7000볼트 이하까지만을 내전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7000볼트 초과하면 뭐라고 합니까?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고압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고압에는 내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 고압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모에는 전기에 대한 감전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전모가 E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 E자가 들어가 있는 안전모는 전압이 어느 전압까지 범위에만 특고압을 제외한 저압, 고압에 대해서만 내력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내용이 핵심입니다. 안전모에서는. 자, 성능시험 기준입니다. 안전모의 성능시험, 내관통성 시험. 일단은 시험 항목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관통성 시험이라는 게 있다. 충격 흡수성 시험, 내전압성 시험, 내수성, 난연성, 턱금 풀림 시험, 이렇게 대표적인 시험이 6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모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고, 이 시험의 종류를 먼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관통성 시험은 A2, AB 2종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그 다음에 A, B종일 때는 11.1mm 이하가 돼야 된다. 관통되는 거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기준을 물어볼 수 있다. 이 시험, 안전모의 성능 시험과 관련돼서 문제를 낼 때는 시험 다음 중 안전모의 성능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종류를 알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관통성, 충격, 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금 풀림 시험,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 기본이고, 자, 여기에 있는 기준값, 관통성 시험에서 관통 거리가 몇 밀리냐, AB, AE, ABE는 9.5mm 이하, A, B종 안전모는 11.1mm 이하여야 한다. 관통거리가. 그래서 더 많이 관통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이라고 해서 최고 전달 충격력 4,450N입니다. 4,450N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숫자들 나오고 있는 것들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전압성에서는 내전압성은 A, B형 안전모는 사용하지 않죠. A, A, B 2종 이렇게 2가지 안전모만 전기에 대한 내력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가 없어야 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여야 한다. 자, 20kV에서 절연 파괴가 없어야 되고, 20kV니까 2만 볼트예요. 그 다음에 충전 전류는, 누설되는 전류는 10mA 이하가 돼야 된다. 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내수성 시험,
질량 증가, 내수성 시험도 A2자 들어간 것만 합니다. A2형, AB2형. 이렇게 A2종과 AB2종, 이 두 가지만 내전압성과 내수성 시험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A, B형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질량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1% 미만이 합격입니다. 질량 증가율은 다른 말로 무게 증가율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이 일단 1% 미만이 합격이다. 물을 많이 흡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난연성 시험, 불꽃을 내며 몇 초 이상, 모체가 5초 이상 연소되지 않아. 불을 붙여도 불이 붙었더라도 5초 이상 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고, 턱근 풀림 시험 150뉴턴, 150뉴턴 이상 250뉴턴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150뉴턴 이상 250뉴턴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턱근 풀림이 너무 안 풀려도 안 되고 너무 잘 풀려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0뉴턴 이상 250뉴턴 이하에서 턱근이 풀려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풀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턱근 하면 안 풀려야 된다 이게 좋은 걸로 오해를 하시면 오해하실 수 있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250뉴턴 이하에서는 풀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쉽게 풀려도 안 되니까 150뉴턴 이상에서 풀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쳐서 말을 해놓은 겁니다. 150, 250뉴턴. 자,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이요.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성능 기준, 여기에 있는 이 부분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아마 내관통성 시험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내수성 시험, 이것은 계산 문제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계산 문제로 언급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질량 증가율도 기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량 증가율 보세요. 자, 질량 증가율이 뭐냐? 질량 증가율은 안전모를 물속에 24시간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으면 예를 들어 안전모의 무게가 제가 좀 쉽게 할게요. 100g이었다. 근데 물속에 담가 놓으니까 이 안전모의 무게가 102g이 됐더라 이 말이죠. 102g이 됐어요. 102g이 됐으면 이 102g에서 순수한 안전모의 무게 100g을 빼봅니다. 빼서 곱하기 이제 100을 하게 되면 퍼센트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럼 결국은 100g 분의 2가 된다는 이야기죠. 2g이 되는데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퍼센트로 2%가 됩니다. 그럼 2%가 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1% 미만이 합격이니까 2%가 됐으니까 불합격이 되죠. 이것은 불합격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 말이잖아요. 안전모의 무게분의 뭐의 무게입니까? 수분의 무게입니다. 안전모가 흡수한 수분의 무게. 그 무게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 그래서 그 퍼센트가 1% 미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식으로 쓴다면은 담그기 전, 안전모를 물에 담그기 전 무게분에 담근 후에 무게 마이너스 담그기 전 무게를 빼주면 그것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정리하면 순수한 안전모의 무게분에 수분의 무게, 안전모가 흡수한 물의 무게, 이것을 가지고 비율로 나타내서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성능 시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무게 증가율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 있다. 그래서 1%가 기준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능 시험 기준. 관통성에서 관통거리 A2, AB2 이런 안전모는 관통거리가 9.5mm, 그 다음에 AB형은 11.1mm, 충격은 4450뉴턴, 그 다음 내 전압성은 20kV에서 10mA, 또 내수성은 1%, 난연성 5초, 턱근 풀림 150, 250 뉴턴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습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안전화입니다. 이제 안전화의 종류입니다.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용 안전화가 있고요. 발등 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물질용 안전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가죽재 안전화는 물체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가죽재 안전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안전화잖아요. 근데 이것의 주 목적은 찔림으로부터 보호입니다. 그래서 가죽재 안전화에서는 찔림 기억하시고, 자, 고무재 안전화의 주 목적은 뭔가? 낙하 충격,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찔림,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D 하나가 추가됐어요. 무슨 성? 내수성을 겸한 것 그랬어요. 내수성이 추가가 되면 고무재 안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가중제 안전화의 성능에다가 내수성을 포함을 한 거죠. 내수성은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걸 말하죠. 정전기 안전화, 물체의 낙하 충격, 낙하는 물체의 찔림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가중제 안전화하고. 정전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전기 안전화니까 정전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인체 대전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중제 안전화의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고무제 안전화니까 가중제 안전화의 찔림 방지 목적이 없이 내수성, 방수성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중제 안전화예요. 가중제 안전화는 찔림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바꿔지니까 고무제 하니까 뭐가 추가되고요. 내수성이 추가되고 정전기 하니까 대전 방지가 추가된 거죠. 발등 안전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찔림 방지 플러스 발등 보호죠. 발등 보호 이 말이 나옵니다. 절연화입니다. 여기도 찔림 방지 이 말 나오고 저압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전 방지라는 이야기죠. 절연장화는 고압입니다. 절연장화는 고압. 절연화는 저압. 절연화, 절연장화. 이게 같은 거 같지만 다르네요. 뭐가? 범위가 다르죠. 전압의 범위가.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화는 발을 보호하고 찔림으로부터 발을 보호, 화학물질로부터의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화학물질용 안전화라고 부릅니다. 자, 안전화의 종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화의 종류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뭐 있다? 가죽재. 가죽재에다가 내수성을 겸비하면 고무재. 그 다음에 정전기 이야기 나오면 정전기 안전화. 그 다음에 발등 보호 안전화. 그 다음에 절연화, 절연장화. 그 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화가 추가가 됐죠. 예, 최근에 들어온 게 화학물질용 안전화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용 안전화니까 화학물질 취급하는 특히나 유기용제 취급하는 작업자는 화학물질용 안전화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안전화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발등보호를 목적으로 이 말이 문제에 나오면 발등 안전화 얼른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저압만 나오면 절연화, 저압, 고압이 다 나오면 절연장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전화의 종류 구분되셔야 됩니다. 자, 안전모의 종류는 A, B형, A, E형, A, B, E형 세 가지밖에 없었지만 안전화의 종류는 7가지가 있다. 그래서 7가지에 대한 특성이 기본적으로 찔림에다가 추가되는 플러스 내용이 안전화의 명칭을 결정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이렇게 한번 듣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애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자꾸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화하고 안전모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안전화의 성능 시험의 종류입니다. 성능 시험의 종류, 내답발성 시험. 이 내답발성 시험이 철못에 뚫리지 않아야 된다. 안전화의 기본 조건이 뭐였어요? 찔림 방지였잖아요. 찔림 방지였으니까 철못에 뚫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내답발성 시험입니다. 내답발성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철못에 뚫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안전화를 신고 철못을 밟았을 때 철못에 뚫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내답발성 시험입니다. 자, 내압박, 내충격, 박리장, 내유성, 내부식성, 인장 강도, 음명 결렬 시험, 인열 강도 시험, 그 다음에 거창 시편의 치치 방법, 선심의 내부 길이, 뭐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안전화의 성능 시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9번까지의 시험을 안전화의 성능 시험의 대표적인 걸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안전화의 성능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에서 언급하기는 지금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화의 성능 시험은 안전모의 성능 시험은 구체적으로 기준값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전화는 성능 시험의 종류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안전모의 성능 시험과 안전화의 성능 시험하고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다음 중 가족제 안전화의 성능 시험에 아닌 것은 하고 안전모의 성능 시험을 놓는다든가 반대로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내답발성이 뭐에 대한 시험이다. 철못에 뚫리지 않아야 된다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장갑입니다. 이 안전장갑은 내전압용 절연장갑. 내전압용 절연장갑이 안전장갑의 종류인데요. 여기에 있는 최대 사용 전압과 또 색깔이 나와 있어요. 색깔, 그 다음에 등급이 나와 있죠. 등급.
00등급,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서 안전장갑에는 감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전압용 절연장갑이 있는데 등급에 6개 있어요. 6개 있고 결우냐 직류냐에 따라서 전압이 나눠집니다. 그것에 따라서 또 색깔로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00등급,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있는데 결유일 때 500, 1000, 1500, 17,000, 26,500, 36,000 결유값을 기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값에다가 곱하기 1.5를 하시잖아요. 1.5를 곱해주면 여기에 있는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유값을 기억을 하기만 하면 직류값은 기억이 된다. 쓸 수 있다. 이런 의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유값을 기억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500에다 1.5 곱하면 750, 1000에다 1.5 곱하면 1500이고요.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계산기 눌러보시면 다 1.5배 관계를 갖습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는 500 차이가 나네요. 여기하고 여기는 6,500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는 9,500입니다. 9,500. 17,000에서 7,500을 빼니까 9,500이 돼요. 자, 여기하고 여기도 얼마 차이입니까? 9,500입니다. 여기하고 여기도 9,500입니다. 아, 9,500. 내가 여기 교류값을 외우고 싶은데 그냥 외우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500, 1000, 7,500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9,500씩 더하면 됩니다. 9,500을 더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교류값이 외워지게 됩니다. 자, 왜 이 표가 지금 필기할 때 이 표가 나온 이유는 필기를 어렵게 낼 때는 안전관리론에서 보호구를 어렵게 낼 때는 이제 실기 때 언급이 되는 이 내용이 필기 때 들어와서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자, 기억을 한번 해보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예, 교류값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직류는 이제 교류값을 알면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비고란에 색깔이 있습니다. 갈빨희 노녹등, 갈빨희 노녹등. 절연장갑의 색깔로서 이게 몇 등급짜리인가를 색깔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빨희 노녹등 이렇게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빨희 노녹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갈빨희 노녹등, 갈빨희 노녹등 이렇게 3번, 4번 해보시면 요 색깔이 끝난 거고요. 등급이야 000, 1, 2, 3, 4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걸 뭐 고민할 건 아니고 교류값만 기억하십니다. 500, 1000, 7500 그 다음부터는 9500씩을 더해라. 이렇게 하면 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했고 1.5배 곱하면 직류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빨희 노녹등 색깔 기억하시고 교류값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안전장갑에 내전압용 절연장갑에서 나와 있고요. 성능시험에는 이제 절연 내력 시험이 있고 신장률, 뚫림, 하염억제, 저온, 내열성 시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내전압용이니까 절연 내형, 내력, 그다음에 신장률, 뚫림, 화염억제, 저온, 내열성 시험 이러한 것들이 시험 방법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가셔도 되고요. 이게 시험에 막 나왔던 내용은 아니고요. 필기에 언급됐던 내용은 아니고요. 자, 두 번째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입니다. 1번 첫 번째는 안전장갑의 종류는 내전압용 안전장갑하고 그다음에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이렇게 보는데 이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의 성능 시험입니다. 투과저항, 마모저항, 절삭, 인열 강도, 그다음에 뚫림, 침투 시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물질이 예, 안전장갑 속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예, 그것을 침투라고 이야기를 해서 침투가 되는 안전, 투과 저항이 어느 정도, 마모가 쉽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입니다. 지금 여기 안전장갑에서는 당연히 요 내전압용 절연장갑 이게 지금 주가 되겠죠. 주가 되고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에서는 성능 시험 정도가 이렇게 있다. 출제가 아직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보셔도 좋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입니다. 분진 등에서 방진 마스크는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분진 미스트 휘음을 총칭하는 것으로 물리적 작용 및 화학적 반응에 의해 생성된 고체 액체 입자를 말한다. 자, 이걸 분진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분진, 미스트,
휴음 이것을 총칭한다. 자, 미스트는 액체 밀입자, 휴음은 금속이죠. 금속이 열을 받아서 발생되는 증기를 휴음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진은 고체 밀입자 이렇게 부르죠. 자, 이걸 분진에 전기를 내려는 거고요. 자, 방지 마스크는 전면형 방지 마스크. 분진 등으로부터 안면부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지 마스크를 말한다. 자, 전면형 방지 마스크 모양을 이제 보시면은 얼굴 전체를 투시브라는 게 있어서 얼굴 전체를 다 덮죠. 여기도 얼굴 전체를 다 덮고 있고요. 요 그림과 지금 좌우 그림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는 여과제가 있고 여기도 여과제가 있어요. 근데 이 여과제는 바로 연결돼 있고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과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흡기 밸브, 배기 밸브가 있는데 뭐라고 써졌습니까? 연결관이 있습니다. 연결관. 결국은 연결관의 유무가 뭐하고 뭐를 결정한다. 전면형은 다 전면형이잖아요. 얼굴 전체를 덮으니까 전면형. 연결관이 있으니까 무슨 식? 경례식. 연결관이 없으니까 직결식. 직접 연결된 식. 이런 의미예요. 자, 직결식과 경례식 구분하는 기준은 연결관의 유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릴 게 없습니다. 자, 명칭 기억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요. 흡기 밸브, 배기 밸브, 그 다음에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가 있다는 거, 흡기, 배기 밸브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 조건이고, 얼굴 전체를 덮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결관의 유무에 따라서 격리식이냐, 직결식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반면형입니다. 이제 눈 부위, 얼굴 전체를 덮지는 않죠. 호흡기 부분만 덮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부분만 덮었으니까 다 무슨 형이에요? 반면형, 반면형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형, 반면형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반면형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무슨 식이에요? 안면 여과식이에요. 안면 여과식하고 여기 있는 직결 반면형하고 차이점이 뭔가? 먼저 직결식이냐 경례식이냐는 연결관의 유무라 그랬죠? 여기는 연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례식이고 경례식 반면형. 연결관이 없으니까 직결식 반면형.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 안면 여과식 이렇게 된 거. 이것은 여기는 흡기 밸브하고 뭐가 있습니까? 배기 밸브가 있죠. 여과제를 통해서 흡기를 하고 배기를 합니다. 여기는 여과제에서 여과제가 있고 배기 밸브가 있습니다. 배기 밸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부가 여과제입니다. 안면부가 여과제가 된다. 안면 여과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로 여과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흡배기 밸브가 있고 없고 또 여기는 배기 밸브만 있고 이것 차이가 안면부 여과식과 반면형, 전면형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 방지 마스크의 등급입니다. 자, 방지 마스크는 방금과 같이 여러 형태가 있죠. 전면형도 있고 반면형도 있고 직결식도 있고 격리식도 있고 그다음에 안면 여과식이 있습니다. 자, 특급, 등급으로는 특급 1급, 2급이 나눠지는데 특급은 베릴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하면 분진 등 발생 장소.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장소입니다. 이 두 개 장소는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급은 특급 방지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 이렇게 당연히 좀 장난하는 것 같지만 1급이 특급을 제외한 장소에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금속 흉,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금속 흉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는 1급입니다. 그 다음에 특급 1급 방지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기타 분진이죠. 그게 2급이 됩니다. 당연히 내용을 보니까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급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는 말은 여과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배기 밸브가 없는 안면부 여과식은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특급 1급에 쓸 수 없는 게 있네요. 안면부 여과식 중 배기 밸브가 없는 거. 이런 것은 쓸 수 없다. 자, 조건이 하나 달아져 있는 거고요. 자, 특급 1급, 2급 용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진 마스크, 베릴륨 성면, 특급, 금속, 흉, 기계, 분진은 1급, 기타는 2급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특급, 1급, 2급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것을 분진 포집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분진 포집 효율, 특급 1급, 2급, 특급 1급, 2급 있는데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분리식, 아니면 비호가식. 그래서 분리식인 경우에는 99.95%, 94%, 80%. 자, 여기도 99, 94, 80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다릅니까? 특급에 대한 기준만 다르죠? 특급에 대한 기준만 다르고 2급, 1급, 2급은 값이 같습니다. 그럼 뭐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특급만 기억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가 더 성능이 좋다? 예, 분리식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99.95% 이상의 분진을 걸러낸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99.95, 94, 80은 똑같으니까 공통이고 99.95, 99%. 요 두 가지만 차이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방진 마스크의 분진 포집 효율이다. 자, 마지막에 밑에 당구형 표시 있습니다.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피 분율 몇 퍼센트 이하가 된다? 1% 이하일 거 그랬어요.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부피, 최적 비율로 1%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 기준도 나중에는 이제 이 보호구가 좀 여러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필기 때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기본적인 것들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 작업형이나 주관식에서 나오게 되면 필답형에서 나오게 되면 이러한 첨삭되어 있는 첨부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들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챙기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기본적으로 특급 1급, 2급의 여과 효율 정도를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표를 기억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분진 포집 효율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과 효율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방독 마스크입니다. 방독 마스크, 파과. 일단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파과라는 말, 파괴가 아니라 파과입니다. 파과는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돼 흡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방독 마스크가 독가스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독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을 다 했다라는 이야기죠. 수명이 다 됐다. 교체해주라.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이제 파과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능력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파과 이렇게 부릅니다. 파과라는 용어 봐보시고요. 파과 시간 해서 일정 농도의 유해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 때까지 시간을 파과 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용한 시간을 말하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걸 파과 시간 이렇게 부르고요. 파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파과 곡선이라는 것은 시간과 유해물질 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자, 파과 곡선 그려보면요. 얘가 시간이에요. 여기가 농도예요. 유해물질의 농도예요. 그럼 농도가 진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겠죠. 자, 농도가 낮을 때는 유해물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사용시간이 방독 마스크 사용시간이 길겠어요? 짧겠어요? 당연히 길겠죠. 농도가 진하지 않으니까 오래 쓸 수 있어요. 방독 마스크를. 그래서 여기까지 썼다고요. 5시간 썼다. 근데 농도가 아주 진합니다. 농도가 진하게 되면 높게 되면 사용시간이 줄어들겠죠. 1시간밖에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점하고 농도가 높을 때 시간과 만나는 점, 낮을 때 만나는 점, 이 두 점을 연결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농도마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 파가 곡선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파가 곡선이라는 게. 자, 파가 곡선을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비례한 거예요? 반비례한 거예요? 반비례하죠. 농도와 사용시간은 반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반비례라는 관계. 자, 이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반비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나오면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2%에서 사용시간이 2%에서 200분이다. 1%에서는 물질의 농도가 1%다. 그럼 사용시간이 몇 분이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2%에서 200분이잖아요. 근데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시간이 어찌 해야 돼요? 길어야 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400분이 되겠죠? 완전 반비례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농도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결정될 수 있다.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해결돼야 된다는 거. 반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전면형 방독 마스크. 전면형이니까 얼굴 전체를 덮는 방독 마스크겠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면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구조의 방독 마스크다. 반면형. 아까 나왔던 것처럼 호흡기 부분만 입과 코를 덮을 수 있는 방독 마스크를 말합니다. 반면형. 복합용이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체독 능력이 있는 방독 마스크를 말한다. 자, 여기는 두 종류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 종류 이상. 그래서 방독 마스크에 보면 정화통에가 색깔이 있어요. 정화통에가 띠로 색깔이 칠해졌는데 가스가 어떤 한 가스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방독 마스크 정화통이면 그 색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가스가 여러 가지 가스에 적응할 수 있는 방독 마스크일 때는 방독 마스크 정화통에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용이라 한다? 복합용이라고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제독 능력이 있는 방독 마스크를 말합니다. 아, 이걸 복합용이라고 하구나. 자, 이걸 보면서 복합용. 이 말하고 겸용 방독 마스크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겸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방독 마스크를 여러 가스에 적용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방독 마스크의 성능에 방진 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 마스크를 말합니다. 방독 마스크 성능에 방진 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방독 마스크. 이걸 겸용이라고 부릅니다. 방진, 방독, 겸용이다 이 말이에요. 방진도 되고 방독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독 플러스 방진의 의미입니다. 겸용이란 말은 방독 플러스 방진 두 가지의 기능이 갖고 있는 방독 마스크를 겸용 방독 마스크 이렇게 부릅니다. 복합용하고 헷갈리면 안 돼. 복합용은 여러 가스, 두 가지 이상의 가스에 적응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겸용은 방독, 방진, 겸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방독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가 있고 할로겐용, 황화수소용, 시아나수소, 아황산용, 암모니아용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험가스는 시클로헥산, 디메틸 에테르, 이소부탄, 그다음에 할로겐용은 염소입니다. 황화수소는 황화수소, 시아나수소, 시아나수소, 아황산용은 아황산가스, 암모니아는 암모니아가스. 자, 여기 이 두 개는, 여기 네 가지는, 이 네 가지는 종류하고 시험가스하고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죠. 예, 뭐만 알고 있으면, 종류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험가스는 똑같다. 그러면 할로겐용이 무슨 가스다? 염소가스입니다. 염소가스. 할로겐용이 염소가스다. 염소가스로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염소가 주기율표상의 무슨 족이에요? 화학을 할 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주기율표상의 염소가, 여러분 아시고 계신 분들은, 뭐 상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다행입니다만, 염소가 7족 원소예요, 7족. 7족 원소를 무슨 족이라고 합니까? 할로겐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할로겐족 원소의 대표적인 가스로서 할로겐용 방독 마스크에 염소가스 씁니다. 자, 문제는 유기화합물용입니다. 자, 유기화합물용 시험가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세 가지가 여기에 있는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언급이 되기 쉽죠.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언급하기가 쉽다. 그래서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탄소하고 수소하고 결합된 주된 기제를 갖고 있는, 탄소하고 수소를 주된 기제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가스가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테르, 이소부탄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가스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법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요. 과거에는 시클로헥산 하나였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유기화합물용 방독 마스크의 시험가스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이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반영이 기본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등급입니다. 방독 마스크의 등급은 고농도용, 중농도, 저농도 및 최저농도 이렇게 구분하는데, 고농도는 가스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그러니까 2%입니다.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을 고농도.
암모니아는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2가 기본인데 암모니아는 예외로 계속 암모니아가 예외입니다. 예외로 됩니다. 중농도는 100분의 2가 고농도고 100분의 1입니다. 여기에 있는 절반으로 떨어지니까 암모니아도 3에서 1.5로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저농도 100분의 0.1 이하입니다. 100분의 0.1. 자,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이상, 18%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고농도와 중농도에서 사용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전면형을. 고농도, 중농도는 전면형을 써야 돼요. 저농도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18% 이상 산소 결핍 기준이죠. 산소 결핍 기준. 자, 산소 결핍. 산소 결핍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 O2의 농도가 21 볼륨 %입니다. 볼륨이란 말은 부피 비율로 21%가 공기 중에 있는데 이 산소의 농도가 몇 %로 떨어지면 18 볼륨 % 미만이 되면 산소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산소 결핍 장소에 쓸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무슨 마스크만? 송기 마스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송기 마스크만 쓸 수 있다. 이 말도 이제 곧 나오겠죠. 어쨌든 방진, 방독 이런 마스크들은 산소 결핍 장소에서는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최저농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100분의 2, 100분의 1, 암모니아만 100분의 3, 100분의 1.5, 또 저농도는 100분의 0.1 이렇게 부르는 기준이 있다. 여기서는 이제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나온다 하고 농도의 기준이 있죠. 100분의 2, 100분의 3, 100분의 1, 100분의 1.5 이런 값들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이제 이거는 보고 가셔야죠. 방독 마스크의 주는 이거죠. 예, 요 내용입니다. 시험가스가 추가됩니다. 자, 8번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에는 규칙 제58조의 8에 따라서 안전인증 표시에 따른 표시 외에 다음 항목의 내용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안전인증 방독 마스크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표시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반비례다라고 이야기했던 반비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뭐가 들어갑니까? 파가 곡선도가 있고요. 사용시간 기록 카드가 있어야 된다. 이제 사용자가 내가 이걸 얼마나 썼는지 기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분간 썼다. 이게 기록이 돼야 돼요. 그 카드가 이제 있다는 이야기고 방독 마스크에. 그다음에 표시색이 있어야 됩니다. 표시색. 표시색은 정화통의 측면에 갈색, 유기화합물용은 갈색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색이 많이 쓰이고요. 암모니아는 또 녹색으로 쓰이고 아황산은 노란색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회색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로 표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추가 표시사항 파가 곡선도가 있어야 되고요. 사용시간 기록 카드가 있어야 되고 표시색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정화통에 표시가 돼야 되고 사용상 주의사항도 기록이 돼야 한다. 이 내용은 실기 때 종종 쓰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실기 때 안전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봐놓고 가셔야죠. 실기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챙겨주시고 가셔야 돼요. 파가 곡선도, 사용시간 기록 카드, 외부 측면 표시색, 사용상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색깔입니다. 유기화합물용 갈색이라겠죠. 회색, 할로겐, 황화수, 시아누스소 다 회색이고요. 아황산이 노란색, 암모니아용 녹색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용, 겸용일 때는 복합용의 경우에는 가스 모두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 이상의 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독 마스크를 복합용 방독 마스크라고 하는데 그때는 표시가 여러 개 되겠죠. 해당 가스마다. 그래서 두 개, 세 개 되고요. 겸용의 경우 백색과 해당 가스 모두 표시해라. 그래서 겸용일 경우에는 뭐였죠? 방독 플러스 방진이었죠. 예. 자, 색깔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기화합물용 갈색, 나머지 다 회색이라고 보시고 아황산 노란색, 암모니아는 녹색이 해당이 됩니다. 자, 증기 밀도가 낮은 유기화합물용 정화통의 경우 색상 표시 및 화학물질명 또는 화학기호를 표시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송기 마스크로 넘어갑니다. 송기 마스크, 안면부 등에서 안면부, 페이스 실드, 후드를 말한다.
안면부 등이라고 부릅니다. 안면부 등이라고 하면 송기 마스크에서 안면부 등은 페이스 쉴드, 후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송기 마스크라고 본다. 디맨드 밸브라는 게 있어요. 흡기 때 열리고 흡기를 정지시켰을 때 또는 배기할 때 닫히는 밸브를 말합니다. 압력 디맨드 밸브, 이것은 안면부 안에 압력을 일정 정도의 양압이 되도록, 플러스 압이 되도록, 이게 안면부 내부의 압력이 높게 되도록 설계된 밸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밸브, 디맨드 밸브, 압력 디맨드 밸브를 합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라인 마스크, AL 마스크는 에어라인 마스크와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를 말한다. AL이 에어라인 마스크를 줄임말이죠. 송기 마스크의 종류,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여러분들은 송기 마스크에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송기 마스크의 종류가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송기 마스크는 어느 장소에 쓴다? 산소 결핍 장소에서 사용을 한다. 산소 결핍 장소에서 18% 산소 농도가 미만인 장소 여기에서 송기 마스크를 사용한다. 송기 마스크의 종류는 호스, 에어라인, 복합식 에어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 앞에 내용들은 참고로 한번 그냥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예. 전동식 호흡 보호구입니다. 전동식 호흡 보호구. 전동식 보호구라는 것은 자, 이 전동식 호흡 보호구는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닌다 해도 전동식 호흡 보호구 못 보신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사용자의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겁니다. 전동기 작동에 의해 이어가된 공기가 호흡 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전동기에 의해서 공기가 호흡되고 호흡 호스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것을 흡입하는 그런 보호구다. 그래서 이 전동식 보호구의 종류가 이제 여기 먼저 겸용이란 말 나왔잖아요. 방독 마스크 및 방진 마스크의 성능이 포함된 전동식 보호구를 두 종류 이상의 유해물질에 대한 제동 능력이 있는 전동식 보호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겸용이라고 하니까 겸용의 의미는 방독 플러스 뭐였어요? 방진이었죠. 그 두 가지의 성능이 갖고 있는 전동식 보호구다. 그 다음에 전동식 후드에서 안면부 전체를 덮는 형태로 머리, 안면부, 목, 어깨 부분까지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후드를 말한다. 자, 네 번째는 전동식 보호면입니다. 안면부를 덮는 형태로 머리, 안면부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고요. 착용 부품, 전동식 보호구 각각의 부품을 결합하여 어깨 또는 허리에 전동식 보호구가 조립하여 사용하는 부품을 착용 부품이라고 부르고요. 호흡호스, 상압에 가까운 압력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안면부에 연결된 주름진 유연한 호스를 말한다. 호흡 공기, 호흡하기에 적당한 공기를 말합니다. 호흡 저항, 흡기 및 배기 중 공기 흐름에 따른 전동식 호흡 보호구 안면부 내부의 호흡 저항을 말한다. 이 호흡 저항은 높아야 좋겠어요? 낮아야 좋겠어요? 낮아야 좋은 겁니다. 흡기 저항이 너무 높으면 또 배기 저항이 너무 높으면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호흡 저항이 적정값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자,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서 대해서 설명이 됐는데 나중에 전기에서 또 소개가 됩니다.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종류. 자, 전동식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후드 및 보호면. 자, 여러분들은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우리 문제에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필기에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보호구로 들어오고 나서 출제된 적이 없다. 그래서 항상 예상 문제가 됩니다. 전동식 호흡 보호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의 하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이거 하나 나와 있는 거죠. 보호구 12가지 중에서 한 번도 언급 안 된 보호구가 전동식 호흡 보호구입니다. 그래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는 방진, 방독, 보호면 앞에다 뭐 붙인 거예요? 전동식이라는 말만 붙인 겁니다. 그러면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아닌 것은 이 문제가 일단 나오고 나서 더 깊이 물어보든 어쩌든 할 거다. 그래서 전동식 호흡 보호구에 대한 종류를 기억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2가지 보호구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종류도 복잡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전동식 호흡 보호구
종류 기억하자. 송기 마스크도 종류만 기억하자 그랬어요. 산소 결핍 장소에서 사용한다.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할 것들은 제가 강조한 것들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용어로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모, 안전화가 가장 많이 나오고 방진 마스크, 특히 방진, 또 귀마개 전동식 호흡보호구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귀마개도 한 번씩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까지 보호구 관련된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 강좌에 또 이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